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롱아일랜드를 방문해 브루스 블레이크먼 뉴욕 주지사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란 전쟁과 관련한 강경 발언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오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의 81주년 광복절을 축하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도 광복절 기념 행사를 속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외국 국적 동포가 4,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10명 중 6명 이상이 미국 국적자였습니다. 정부의 사전 여행 허가를 받아 해외에 나가더라도 과거 불법 체류 기간이 길면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위스콘신주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한인 프란체스카 홍 주 하원 의원이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석패하면서 미 여론조사 기관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차 차선에 설치된 5개 식당이 앞으로 1년 내내 문을 열 수 있게 허용되면서 업주들의 불편이 줄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톰슨 총격 사건의 피고인 루이지 맨지오니가 오늘 연방법원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전격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30년 가까이 학교와 도서관에 인터넷 요금을 지원해온 이른바 이레이트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헬ms 브라더에서 고객님 원하시는 모든 머세디스 벤츠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식 숍에서 방사의 전문 세일스팀이 직접 차량 안에 드립니다. 방사의 타고난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계속됩니다. 웹사이트는 통해 완벽한 모델을 찾아보시고 직원 서비스 센터의 차량 정비에 예약해보세요. 구매와 정비 모두 자택 픽업 위치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ms 오더 그룹 계열사인 헬ms 브라더와 함께 오는 고객만의 차량 수요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뉴욕 롱아일랜드를 방문해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브루스 블레이크먼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신의 범죄 대응 성과를 강조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포할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이란 대응을 위해 휘발유 가격 상승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 공개된 연방수사국 FBI의 전국 범죄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전국 폭력 범죄가 전년보다 약 9.3% 감소했고 살인, 비과실치사도 18.1% 줄었다며 이는 1937년 이후 가장 큰 연간 감소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또 다른 핵심은 오는 11월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 브루스 블레이크먼 지원입니다. 나소 카운티 행정관인 블레이크먼은 오는 11월 민주당 현직 캐시 호컬 주지사와 맞붙을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블레이크먼을 공개 지지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뉴욕 공화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과 관련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그는 이란을 물리친 뒤 머지않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미국이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며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어떤 선박도 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실제 영토 편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 상승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약 4달러 수준이라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비용이라면 소비자들이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전날 JD 벤스 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낮은 유가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힌 가운데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군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USS 에이브래햄 링컨 항공모함은 250일 넘게 장기 배치된 가운데 승조원 가족들이 식량과 물, 개인용품 부족, 배관 문제, 장기간 항해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승조원들의 자해 위험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관련 보도가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해군은 승조원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링컨호는 조만간 USS 조지 워싱턴으로 교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 배치가 너무 길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 오히려 충분히 길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의 81주년 광복절을 축하했습니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광복절을 기념해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맞은 한국 국민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관계에 대해 미국은 번영을 확대하고 양국을 하나로 묶는 탁월한 국민 간 유대를 지지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인 한국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여전히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70여 년 동안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 그리고 서로의 안보와 번영을 향한 확고한 약속을 바탕으로 동맹 관계를 일궈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양국 간 경제 산업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가을 대통령의 역사적인 한국 국빈 방문에 이어 미국과 한국은 경제 안보, 핵심 광물, 조선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이슈에서 협력을 심화하면서 양국 관계에서 역사적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념일이 큰 기쁨과 지속적인 평화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도 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회는 지난 13일 뉴저지 저지시티 시청에서 태극기 개양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상호 주 뉴욕 총영사와 댄지 리들리 저지시티 시의장, 송미숙 뉴저지 한인회장을 비롯해 한인사회 및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한미 간의 우호와 교류를 다졌습니다. 같은 날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는 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 황소상 앞에서 태극기 개양식을 갖고 미 주류 사회에 대한민국의 독립정신을 널리 알렸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광복절 당일인 내일 오전 11시 플러싱 디모스 연회장에서 경축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한인사회 최초로 제1회 한국 역사 평가 시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도 당일 오후 3시 광복절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차세대 학생 30명에게 한글학교 장학금을 수여하는 순서도 마련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외국 국적 동포 10명 중 6명 이상이 미국 국적자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되찾을 수 있는 영구 귀국 목적의 65세 이상 복수 국적 제도가 미주 동포들의 국적 회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외국 국적 동포는 모두 4,037명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 국적자가 2,586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습니다. 국적 회복자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미국 국적자인 셈입니다. 이렇게 미국 국적 비중이 높은 배경에는 65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복수 국적 혜택이 있습니다.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복수 국적 제도는 2011년 1월 시행됐습니다.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뒤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기존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국내 6개월 거주 요건도 없어졌습니다. 복수 국적 취득 후 국내 거주와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복수 국적과 관계없이 기존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한국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지내려는 동포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셈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 656명, 호주 133명, 일본 131명, 뉴질랜드 118명 순이었습니다. 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2021년 3,069명이던 국적회복 신청자는 2024년 5,485명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는 5,082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4년 전보다는 여전히 65.6% 많은 수준입니다. 신청이 몰리면서 심사 기간도 평균 13개월까지 길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출입구 외국인 정책본부는 오는 10월까지 석 달 동안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총 3,973건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평균 처리 건수를 평소의 4배 이상으로 늘려 심사 기간을 평균 9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법무부는 국적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인재 유치에도 대응하기 위해 전담 처리 조직인 국적심사원 신설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전 여행 허가를 받아 해외에 나가더라도 과거 불법 체류 기간이 길면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방이민항소위원회가 14년 동안 유지해온 기준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카나 임시보호 신분 소지자들은 출국 전에 자신의 이민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이민항소위원회 BIA는 어제 사전 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을 떠나는 것도 불법 체류에 따른 입국 제한을 따질 때는 출국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전 여행 허가로 출국해도 불법 체류에 따른 3년 또는 10년 입국 제한은 시작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 왔습니다. 하지만 BIA가 14년 만에 기존 판단을 뒤집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전 여행 허가로 출국하더라도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고 1년이 안 되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은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 중이거나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다카 또는 임시 보호 신분 TPS를 갖고 있으면서 이전에 불법 체류 기간이 쌓인 경우입니다. 다만 서류 미비 신분이었다고 모두 입국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8세 이전과 다카 승인 기간은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다카 승인 전이나 갱신이 끊긴 기간은 계산될 수 있어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BIA는 이런 판결을 앞으로의 여행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판결 전에 사전 여행 허가로 출국했다 이미 미국에 돌아온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아직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내용을 알린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사전 여행 허가를 이미 받았거나 신청 중인 사람은 출국 전에 이민 변호사나 법무부 공인 대리인과 상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한국계 프란체스카 홍 주 하원 의원이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섰지만 예상 밖의 패배를 당하면서 미 정치권에서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홍 의원의 실제 득표율은 일부 조사와 비교적 비슷했지만 낮은 품질의 여론조사들이 실제 선거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치러진 위스콘신주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은 데이비드 크롤리 밀워키 카운티장의 승리로 끝났지만 한인 프란체스카 홍 주 하원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선거 직전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홍 후보는 상대 후보의 지지율을 크게 앞지르며 유력한 승자로 평가됐는데 막상 결과가 뒤집히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불과 2주 전 마케트 대 로스쿨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38%로 1위, 데이비드 크롤리는 7%에 불과했습니다. 선거 직전 실시된 스테이트 내비게이트 조사에서도 홍 의원이 44%, 크롤리가 22%로 무려 22%포인트 앞섰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크롤리가 39.8%, 홍 후보가 39.3%를 기록하며 승부가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가 잘못 측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 후보의 실제 득표율은 마케트 대 조사 결과와 불과 1%포인트 차이로 맞아떨어졌지만 문제는 크롤리였습니다. 조사 당시 34%가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선거 막판 이 부동층 대부분이 크롤리에게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기관은 또 크롤리의 선거운동 중단 선언 후 재출마와 후보들의 잇따른 사퇴, 토니 에버스 주지사의 크롤리 막판 지지가 선거 판도를 크게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여론조사가 완전히 틀렸다기보다 급변하는 경선을 선거 막판까지 추적할 고품질 여론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언론이 그 여론조사를 근거로 홍 후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더힐은 주요 언론사들이 비용 문제 등으로 자체적인 고품질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의 실제 표심을 보여주기 어려운 각종 저품질 온라인 자동응답 여론조사가 넘쳐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후보는 민주사회주의자라는 정치적 배경 때문에 조람맘단이 뉴욕시장과 연결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좌경화 여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후보처럼 다뤄졌고 공화당 역시 민주당을 급진 좌파로 공격하는 소재로 홍 후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더힐은 그러나 위스콘신의 한 주지사 예비선거를 민주당의 영혼을 건 싸움처럼 과도하게 의미 부여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번 위스콘신 경선은 단순히 한인 후보의 패배를 넘어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확장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주차 차선에 설치된 5개 식당이 앞으로 1년 내내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의회가 겨울철 영업 제한을 없애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음식점 업주들은 해마다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차도용 5개 식당의 영업기간을 8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위 5개 식당은 연중 운영할 수 있었지만 주차 차선을 사용하는 차도용 5개 식당은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업주들은 겨울이 되면 시설을 철거해 보관했다 이듬해 다시 설치해야 했습니다. 비용과 보관 장소가 부담되면서 운영을 포기하는 업소도 잇따랐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어제 이 같은 계절 제한을 없애는 조례안 등 관련 법안 4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란맘다니 뉴욕시장도 해당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어 서명이 예상됩니다. 시장이 서명하면 연중 영업 조례는 즉시 효력이 생기며 뉴욕시는 오는 9월 초부터 연중 운영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존 업소도 겨울철 영업을 하려면 별도의 연중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밤 1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업주는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 낙서와 쥐 등 시설 주변의 위생 상태도 관리해야 합니다. 위생 규정은 법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120일 뒤 시행됩니다. 같은 업소의 첫 위반에는 최대 $200, 두 번째부터는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년 면허료는 $1,050입니다. 위치와 사용 면적에 따른 도로 사용료는 매년 별도로 부과되며 앞으로 분기별 납부도 가능해집니다. 음식점 업계는 철거와 보관 비용이 사라져 매출과 고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주차 공간 감소와 소음, 쥐 문제를 우려하고 있어 시의 관리와 단속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톰슨 총격 사건의 피고인인 루이즈 맨지니오가 오늘 연방법원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전격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구형할 방침이며 선고는 오는 12월 18일로 예정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톰슨 총격 사건의 피고인인 루이지 맨지오니가 오늘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연방 스토킹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마거릿 카넷 연방판사가 재판을 주재했으며 검찰과의 사전 형량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맨지오니는 지난 2024년 12월 4일 톰슨 최고 경영자가 뉴욕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서 열린 연례 투자자 회의에 참석하려던 순간 뒤에서 총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맨지오니는 법정에서 오랫동안 허리 부상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와 씨름해온 것이 범행 동기였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연례 투자자 회의를 연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자인 척 이메일을 보내 일정을 확인했으며 3D 프린터로 부품을 제작한 권총에 소음기를 장착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톰슨을 스토킹에 숨지게 한 혐의와 통신수단을 이용해 스토킹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2가지입니다. 연방 양형 지침상 예상 형량은 24년에서 30년이지만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종신형에는 가석방이 없으며 선고는 오는 12월 18일로 예정됐습니다. 맨지오니는 뉴욕주 법원에서도 2급 살인 등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변호인단은 연방 유죄 인정 직후 같은 행위에 대한 중복 기소를 제한하는 뉴욕주법을 근거로 주 법원에 기소 기각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주 재판이 실제로 취소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 재판 배심원단 선정은 다음 달 8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유죄 인정으로 재판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톰슨 최고 경영자의 유가족은 이날 재판정에 함께 자리했으며 사건 이후 처음으로 맨지오니와 한 법정에 섰습니다. 유가족 측은 이번 유죄 인정이 정의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연방 선고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주 법원에서의 기소 유지를 위해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30년 가까이 학교와 도서관의 인터넷 요금을 지원해온 이른바 E-레이트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대부분 학교에 광대역 인터넷이 보급됐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축소나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지난 6월 전체 회의에서 이레이트 프로그램의 전면 재검토 절차를 시작했고 관련 공고는 오늘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됐습니다. 이레이트는 1996년 통신법 제정 이후 도입돼 30년 가까이 저소득 지역을 포함한 전국 학교와 도서관에 인터넷 회선과 와이파이 설치비를 할인해온 연방 보조금 제도입니다. FCC는 이번 공고에서 이미 대부분 학교와 도서관이 광대역 인터넷을 갖춘 만큼 프로그램의 애초 목표가 달성됐는지, 나아가 지원 범위를 축소하거나 재편해야 하는지를 공개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브래던 카 FCC 위원장은 이번 재검토가 프로그램이 계속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대법원이 최근 행정기관의 법률 해석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던 쉐브론 원칙을 폐기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국은 과거 판례로 유지되어 온 자체 해석들이 여전히 타당한지도 이번에 다시 묻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린이 스크린타임 문제도 다뤄집니다. 당국은 학교에서 인터넷이 교육 목적으로만 쓰이고 있는지, 학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 유해 콘텐츠 차단 의무를 규정한 아동 인터넷 보호법 CIPA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하는지 등을 묻고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운영을 돕는 컨설턴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컨설턴트 등록번호 발급과 매년 이해상충 신고를 의무화하고 계약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는 관행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학교보건도서관 브로드밴드 연합의 조이 웬더 대표는 이번 공고가 이레이트 프로그램의 종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0월 13일까지며 후속 의견은 11월 12일까지 접수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워싱턴 DC의 제2차 세계대전 기념관에 붉은색 낙서를 하고 분수대를 거품으로 뒤덮은 혐의를 받는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켄터키주 출신 41살 멜리사 페리스를 미국 정부 재산훼손과 참전용사 기념물 파괴 등 중범죄 2건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기념물에는 깨끗한 손, 더러운 손이라는 문구가 적혔고 분수대 주변에서는 대량의 비누 거품이 발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대전에서 목숨을 바친 미국 영웅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페리스는 범행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자신의 내부 고발자 소송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우려한 부유층 사이에서 해외 거주권이나 시민권을 확보하려는 이른바 골든비자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한 투자이민 업체의 캘리포니아 고객은 5년 전 연간 3명에서 최근 100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전체 고객의 20%를 캘리포니아 주민이 차지했습니다. 포르투갈과 몰타, 뉴질랜드 등이 주요 대상이며 일정 금액을 현지 펀드나 기업 등에 투자해 거주권이나 시민권을 얻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은 당장 미국을 떠나기보다 정치 사회 상황이 악화될 때를 대비해 제2의 거주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미국 전체 신청 규모를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부모의 주택 자산이 자녀의 자산 형성에 근로소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가 340만 가구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주택 자산 순위가 10계단 높을 때 자녀도 평균 4.3계단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자녀의 근로소득으로 설명되는 비중은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리얼터닷컴 조사에서도 주택 소유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35살 이전에 집을 살 가능성이 18.4%포인트 높았습니다. 또 30살 무렵 처음 집을 산 사람은 40대에 구입한 사람보다 50살 때 순 자산이 평균 22.5%, 약 11만 9천 달러 많았습니다. 연구진은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부모의 주택 자산이 자녀 세대의 자산 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넘거나 열화상 촬영 기능을 갖춘 드론과 도킹 장비, 핵심 부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됩니다. 크기가 작고 안보 민감도가 낮은 드론과 일부 부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대만 등에서 생산된 드론과 부품은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면 15%, 영국산은 10% 관세가 적용됩니다. 관세는 서명 21일 뒤부터 발효되며 안보 민감도가 낮은 일부 부품은 180일 뒤부터 적용됩니다. 백악관은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드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펜스브러더에서 고객님 원하시는 모든 머세디스 벤츠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식 숍에서 방사의 전문 세일스팀이 직접 차량 안에 드립니다. 방사의 타고난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계속됩니다. 웹사이트는 통해 완벽한 모델을 찾아보시고 직원 서비스 센터의 차량 정비에 예약해보세요. 구매와 정비 모두 자택 픽업 위치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ms 오더 그룹 계열사인 헬ms 브러더와 함께 오는 고객만의 차량 수요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4일 금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내일은 빼앗겼던 빛을 되찾은 지 81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자유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십시오. 펜스브러더에서 고객님 원하시는 모든 머세디스 벤츠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식 숍에서 방사의 전문 세일스팀이 직접 차량 안에 드립니다. 방사의 타고난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계속됩니다. 웹사이트는 통해 완벽한 모델을 찾아보시고 직원 서비스 센터의 차량 정비에 예약해보세요. 구매와 정비 모두 자택 픽업 위치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ms 오더 그룹 계열사인 헬ms 브러더와 함께 오는 고객만의 차량 수요 여행 시작하겠습니다.